안녕하세요. 부의 본능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복리의 마법사입니다. 벼락거지라는 단어 요즘 자주 들으시죠? 열심히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성실히 모았을 뿐인데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이 급하게 상승하게 됨에 따라 생긴 단어죠. 가만히 있었는데 남들에 비해 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벼락부자라는 단어는 들어봤어도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가 되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벼락거지가 안 되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부자가 되는 공부를 해봅시다. 저희는 저금리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도 1, 2%의 이자밖에 안 나오고, 과거에 우리 아버지 세대랑은 많이 달라요. 과거에는 열심히 적금하고 예금 들고 이러면은 뭐 10% 이런 식으로 계속 이자가 붙으니까 복리의 마법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가 필수인 시대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는 투자가 필수인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해야만 생존을 할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간 벼락거지의 신세가 되는 세상에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금 흐름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해요. 홍선재 애널리스트가 저서와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을 간단히 오늘은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현금 흐름이 무엇일까요? 현금 흐름은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월급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순식간에 누가 가져간다고. 이런 게 하나의 현금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 월급 통장에 있는 돈을 이용해서 소비를 하고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대로 은행에 예금할 수도 있고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들이 모두 다 현금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현금 흐름을 통제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내가 일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과 돈이 일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부동산 업자이면서 재테크 칼럼니스트인 제이 파파산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공개한 돈의 흐름이라는 이미지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림이 보이시죠? 이 그림이 제이 파파산이 공개한 돈의 흐름이라는 이미지예요. 맨 위를 보시면 휴먼 캐피털과 캐피털 에셋이 있는데, 이게 돈의 흐름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자본과 그리고 자산 자본, 그러니까 자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인적 자본과 자본. 내가 일해서 번 돈은 인적 자본이고요, 나의 돈이 번 돈을 저희는 자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천이 모든 현금 흐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화살표를 보시면 휴먼 캐피털과 캐피털 에셋이 캐시플로우 쪽으로 화살표가 가는 것이 보이죠? 현금 흐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현금 흐름은 네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싶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하고 지출하면서 현금과 그 대상을 대체하는 거죠. 이게 소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소비를 하고 많은 지출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기부입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기부하는 것, 이런 행위도 현금 흐름의 선택 후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유입니다.
그냥 내 지갑에 보유하는 거예요. 내 현금을 그냥 지갑에 보유하는 것도 이 현금 흐름 중에 하나의 선택인 거예요. 소비, 기부, 보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화살표로 이동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상태에서 종료인 겁니다. 현금 흐름의 종료가 선택함으로 하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종료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딱 하나, 투자, invested.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화살표가 이어져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자를 제외한 다른 선택들은 현금 흐름이 멈추지만 투자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 현금을 빌려주면서 투자를 할 것인지 소유를 하면서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빌려주는 투자로서의 하나의 예시는 채권과 회사채, 국채 뭐 이런 거예요. 네. 우리의 돈을 빌려줌으로써 그에 따른 이자나 그런 것들을 받는 것들을 하나의 채권의 개념, 하나의 빌려주기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함으로써의 투자 방식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주식이나 펀드나 부동산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도 현금을 소유하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낸 수익은요, 아까 제일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자본 투자를 통한 수익, 자본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자본은 모든 현금 흐름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 현금 흐름의 한 바퀴, 현금 흐름 바퀴를 계속 반복적으로 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현금 흐름 4가지 선택 중에서 투자를 선택하게 되면,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된다면 현금 흐름의 무한 반복을 통해서 복리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투자를 통해서 생긴 재무적 수익은 자본으로 올라가서 현금 흐름의 원천이 된다는 것, 아까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우리는 이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현금 흐름의 사이클을 복리 수익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지속적으로 재투자되는 것입니다. 송선재 애널리스트 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우리는 이 복리 수익 사이클을 통해서 티핑 포인트를 찾는 것이 목표라고 했어요. 티핑 포인트란 무엇이냐? 작은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작은 변화 하나가 추가됐을 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인데, 돈의 흐름에서 티핑 포인트를 찾는 목적은 인적 자본이 만들어낸 현금 흐름보다 자본이 만들어낸 현금 흐름이 커지는 순간, 그 순간을 이뤄내기 위해서요. 자본이 만들어낸 현금 흐름이 커지는 순간을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도 있는 거고, 내 시간을 활용해서 모든 활동들,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투자라는 행위는 이 돈의 흐름에서 현금 흐름을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선택 행위예요. 이 흐름을 잘 잡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가져야 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복리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투자의 현금 흐름이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해야 돼요. 자신의 투자 역량을 판단한 후에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좋은 회사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줄 아는 역량이 필요해요.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자본은 다시 투자의 흐름을 만들 수 있고 반복되는 사이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이클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복리 수익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복리의 마법은 이 사이클의 확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송선재 애널리스트 분은 이 복리 수익 사이클을 작동시키는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이 투자라는 의사결정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소비, 기부, 보유 대신 투자를 함으로써 복리 사이클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복리 수익의 사이클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요. 오늘 영상이 투자 공부에 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자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할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